구독, 좋아요. 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준우입니다. 지금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도 오늘 있었던 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이상 기류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 야 이게 진짜 하마터면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비행기 탈 뻔한 거예요. 네. 뭐 1시간 전에 출발하기가 1시간 네, 전에 취소했다 그쵸. 연락이 와가지고요. 네. 정말 황당할 뻔했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늦게 연락이 왔더라면 비행기 타고 그게 뭐 직항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어쨌든 미국 대륙까지는 갔을 거예요. 그러면 샌프란시스코까지는 갔을 건데 네. 꼼짝없이 10시간 넘게 태평양 상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냥 돌아와야 되는 황당한 일이 이제 생길 뻔했죠. 국회 오래 계셨잖아요, 그죠? 네네. 아니 그게 아니죠. 아니 살면서도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 한미 관계에서? 저 국회에 있으면서 저는 외통위를 안 해봤지만 네. 국회에 있으면서 있게 되면 이제 모든 상임위 다 좀 옆에서 네. 어깨너머로 보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외교적인 신뢰고요. 이거는 그만큼 이제 신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그냥 뭐 그쪽에서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네. 양해를 구한다라고 넘어갈 만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관세 협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데 네. 이 문제는요. 그 다른 나라는 지금 다 착착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쵸. 지금 보십시오. 영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일본까지 다 관세 네. 협상을 종결지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8일, 29일 그쵸. 무역회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날짜도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나라는요. 전부 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난 6월에 한번 트럼프하고 이시바가 직접 만났었죠. 그리고 관계 대표 장관이 8번이나 미국에 있는 그 실무자 책임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번에 협상을 타결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요. 일단 정상끼리 만나야 돼요. 정상끼리 만나야지 밑에 있는 실무자 책임 장관들이 움직여서 진행이 되는 건데 정상이 안 만나고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통상교섭본부장 차관급을 보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요 속도가 엄청 느린 거예요. 만나서 조율하다가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대장한테 물어볼게. 양쪽이 그러면서 계속 공회전을 하는 겁니다. 야, 아니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이게 협상 일자 정해진 것도 이렇게 취소를 해버리는 데다가 다시 날도 못 받아, 그죠? 그렇죠. 근데 네. 한미 정상회담도 날 못 받아요, 그죠? 그렇죠. 위성락이 갔는데도 날 못 받았잖아요. 원래는 지금 7월 말에 우리가 지금 7월 말로 네. 정상회담을 조율한다라는 게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발표했잖아요. 7월 말에 어디 간다 그럽니까? 스코틀랜드로 간대요. 가서 거기서 골프도 치고 거기서 영국 이제 왕족도 만나고 이제 왕세자를 네네. 만나죠. 왕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정이 이미 공개가 됐어요. 3박 4일인가? 네. 그러니까 7월 말에 만나는 정상회담 일정도 지금 물 건너간 상태예요. 근데 8월 1일 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관세가 이제 시로 발의가 되는데 그게 그냥 25% 지금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축구를 보세요. 다른 나라한테 저도 일본한테 지는 거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봐봐요. 일본은 지금 25%에서 협상해가지고 15% 그러니까 야 10%는 낮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나라만 25% 받겠다? 저는 이 지금 분열을 가면요 25%가 된 게 아니라 그 하루 전에 35% 관세 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가 지금 35%거든요. 아니 심지어 브라질이 지금 50이고. 현대차가 돈 잘 벌었는데도 관세 때문에 깎였다면서요. 그 그죠? 우리나라- 경제신문 오늘 막 나왔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60%가 이 자동차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네. 자동차 이 관세를 우리가 일본처럼 그렇게 깎지 못하면요. 우리나라 자동차 그 밴드 2차 밴드 사업이 수천 개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생산 물량 줄여야 되죠. 재고 쌓이게 되면 그 악성 재고 쌓이면 그 기업에 엄청난 네. 큰 손실입니다. 언제 팔릴지 모르는 걸 계속 네. 유지 보수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산 줄이면서 그러면 공장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 줄어야 되고 그럼 밴드까지 업체까지 전부 다 줄줄이 연쇄적으로 다 공장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니 현금 15만 원 나눠줘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야. 국익을 위해서 정말 전사적으로 덤벼야 돼요. 근데 필리핀 보세요. 마르코 대통령인가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원래 17% 관세하기로 했는데 3% 포인트 올려서 20% 관세 한다고 하니까 모든 외교라인 동원해가지고 바로 정상회담 날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19%로 어쨌든 또 낮췄잖아요. 1%로. 1% 포인트 네네. 낮췄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필리핀도 외교라인 모두 동원해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덤벼드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뭐 합니까?
이전에 혼자 달랑 보내가지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했잖아요. 김종인을 보내니 이현주를 보내니 하다가 둘 다 그게 빠져 말이 돼. 이러고. 그게 말이 내가 김정일 트럼프한테 미치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매기는 거예요 뭐예요? 트럼프가 그럼 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정도? 네. 다 이제 미국 이제 주한 미국 대사한테 보고를 받을 건데 김정일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치광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라고 보고서 올라갈 겁니다. 아니, 그럼 근데 만나줍니까? 진짜 여태 뭐 한 건가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캐나다 안 간 거부터 캐나다 가서 거기서 빠그러진 것부터가 지금 우리가 신호를 그때 바로 우리가 알아먹었어야 돼. 근데 네. 그 신호를 알아먹지 않고 우리가 계속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중국 눈치를 본 거예요. 쉐쉐 하면서. 그리고 전승절을 딱 초청이 왔을 때 바로 우리 안 간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갈 듯 말 듯 하면서 지금까지도 아직 명확한 입장 안 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보세요. 그걸 만약 계획 언제 쓰느냐? 바로 나토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가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만약의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 안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승전에 참여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나토에서도 만날 수도 있는데 나토에 안 와버렸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미국한테는 어떤 신호냐? 한국이 트럼프보다는 시진핑과 더 거리를 가깝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재명은 대선 당선되고 나서 영국 총리한테 제대로 축하도 못 받았고 미국한테는 뭐 축하는커녕 중국 영향력이 우려된다는 백악관 그 성명 나왔죠. 서명 나오고 계속 심상찮아요. 그리고 트럼프하고 가까운 이 백악관 안팎에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 이 마가 그룹에서는 로라 루머 같은 사람은 레스트 인 피스 사우스 코리아라는 그런 입장도 내고 사실 시작부터 정말 쎄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쭉 그간 하나하나 복귀를 해보면 대체 뭐 한 건가.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게 오해라면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뭐 김종인을 보내니 이현주를 보내니 막 그러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 트럼프가 좋아하는 사람 보내면 돼요. 한덕수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금은 다 안 잊었습니다. 보내면요 굉장히 트럼프가 웰컴 하면서 반겨줄 겁니다. 비오티피 잉글리시 하면서 반겨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뭔가 물꼬를 이제 트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건데 지금 한덕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본인 국익 같은 거 안 따져 지금. 잡아 넣죠. 네, 잡아 넣어가지고 압수수색. 김장한 목사도 그죠? 그렇죠. 네. 지금 소환해가지고 종교인도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다 전부 다 말살시키겠다, 개멸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국의 신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국익을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실상 도박을 하고 있다. 자존심 때문에 도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야, 아니 지금 입국 컷 당한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오늘. 저 입국 컷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예. 네. 예. 엄청난 외교실. 왜냐면 그 날짜가 사전 조율 다 됐거든요. 네. 다 된 상황인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 외교팀들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들끼리 준비까지 다 해놓은 상황인데 1시간 전에 오지 마라고 한 거는 완전히 까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까이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그쪽에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는 순간 정말 우리는 피해 보복 관세를 받게 될 수도 사실 있다. 무서운 거야. 야, 한국 이번에 좀 제대로 좀 다루자. 이렇게로도 사실 좀 보여요. 그렇게 하면 50% 브라질처럼 50% 관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대로 좀 터프하게 좀 다루자. 네. 이거 안 되겠다. 야, 뭐 이제 이런 걸로도 사실 네.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공항에서 다시 그렇게 싸늘한 못 씹은 표정으로 그 구윤철 부총리가 그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나오는 그 표정 보는데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네. 그 장관도 물론 이제 임명된 지 3일밖에 안 된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그 관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처음 경험했을 겁니다. 그쵸? 예. 네. 그래서 완전히 미국한테서 푸대접 받는 이런 상황을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쵸.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됐던 거고 어쨌든 이재명 이제 정권은요 너무 감성팔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반미적 대중 영합하는 이런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복이 될 것이다. 그래 봅니다. 지금 저 사진 여러분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공항에서 나오는 표정입니다. 야 지금 뭐 착잡하죠. 지금 뭐 야. 이게 뭐지 하는 네. 표정도 있고 어안이 벙벙하고 네. 갑자기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인천공항 귀빈실에 앉아 있다가 밑에 직원이 이메일 왔는데요. 오지 말래요. 라고 하는 얘기 듣고 딱 나온 거거든요. 그거 확인한다고 몇 번 이제 되게 바빴을 거예요. 저게 뭐 잘못된 건 오르냐 아니면 누구 실무자 차고냐 등등.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대사한테도 확인하고 막 그런 한바탕 소랑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확인이 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돌아섰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을 만난다. 뭐 요즘 뭐 대기업 회장들 만나서 같이 대응에 나선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이 결국엔 대미 투자액 좀 늘려주는 걸로는 트럼프는 거들떠도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일본처럼 시장을 좀 열거나 뭐 좀 이렇게 좀 큰 걸 갖고 와라. 그렇죠. 근데 괜히 대기업 회장들 대체 왜 또 부르는 거예요? 이래야 될 사람들. 이제 이재용 회장 때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 잠깐 방문 좀 닫아봐봐 이래놓고 자 악수하는 척하면서 팔을 뒤로 확 돌려. 그래서 꺾어버려요. 네. 네. 팔 비트는 거지. 기업들 팔 비트려고 네, 놔. 이재용 이제 이 회장을 부른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좌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경제를 성장시켜 가지고 부가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도록 해서 자원과 자산이 분배되는 이제 이런 세상을 그린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재산, 자본가들한테 갈취를 해서 약탈을 해서 나눠주는 그런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통해 가지고 무슨 투자해라, 목적으로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도 경제성이 있으면 투자를 하죠. 근데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지면은 숫자로는 일자리가 작년보다 올해 늘었다라고 이제 발표할 수 있잖아요. 그거만 보고 하니까 그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투자한 돈이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기업은 그러면 다른 데서 어딘가 그걸 메워야 돼요. 그렇다면 다른 데 공장을 닫을 수밖에 없고 공장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야,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얘기를 쭉 했는데 국내 정치 현안 얘기 좀 해보죠. 일단 귀에 드럼통 속삭이지 않을까? 그것도 막 일리가 있습니다. 야, 너 드럼통 맛 좀 네. 볼래? 네, 그렇습니다. 참. 자, 국내 정치 현안 얘기를 좀 하면 강선우가 낙마했어요. 네네. 어제 오후 이제 시간대별로 보면 강선우는 끝까지 버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김현지 이 총무비서관 통해서 뜻을 전달을 받고 한 30분, 1시간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입장을 전하면서 결국에는 물러났는데 자, 강선우 어제 낙마한 거 일단 어떻게 평가하죠? 저는 이제 낙마할 거다라고 이제 계속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네. 이제 일부에서는 낙마하지 않을 거다. 왜냐면은 강선우 의원이 이번에 낙마를 하게 되면은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이제 장관 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역대 네. 최초로 정과 사범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야당 대표로 만들었고 그 사람을 3년 동안 대선 주자로 유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도와줬던 끈끈이 자기를 지켜줬던 그 의원들한테 다 보호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정산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19명 장관할 때 거의 10명 정도를 현역 의원들로 지금 채우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보세요. 올 연말 되면요. 한 6개월 정도 장관하고 나서 싹 다 갈아 낄 겁니다. 갈아 껴가지고 또 다른 국회의원들 또 장관시키고 또 장관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경력을 만들어주려고 장관되면 사실 가문의 영광이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경력 관련 정산하는 그 용도로 해가지고 배지들 다 빨리 장관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질했다 해가지고 낙마시켜버리면요. 일단 첫 번째 현역 의원 불패라는 신화가 깨지는 거 하나. 두 번째, 나도 갑질했는데 그 앞에서 갑질했다고 잘려버리면 나도 잘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두려움이 드는 거죠. 지금 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이제 익명 게시판 올라오고 네. 보니까 강선우도 울고 갈 만한 갑질을 곧 폭로하겠다라는 예고글이 네네. 어제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었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가 양이 모 의원이 이제 강선우 의원을 이제 네. 감싸준다고 하면서 야 이건 심하다 마녀 살인이다라고 하면서 강선우 의원을 이제 옹호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강선우 의원실에서 일했던 보좌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보좌진인 것 같아요. 보좌진 9명 정도 되는 그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제 화가 났는가 봐요. 야 저기요 원탑 갑질했던 의원실을 했었는데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면서 갑질한 의원이 갑질한 의원을 감싸주는 거 그걸 비판한 글을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땡땡 의원이 네. 바로 자기가 올린 걸 또 삭제를 합니다. 빗삭을 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이게 줄줄이 갑질이 연이어 폭로하게 대기가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계속 강행하다가는 줄줄이 폭탄 터진다. 그래서 너 선에서 꼬리를 자르자. 내가 안고 갈게 하면서 강선우 의원이 좋다 여기서 내가 이제 농계식으로 이제 다 여러분의 갑질을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물러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당내 의원들도 그래서
일단 나를 생각해서라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렇죠. 보좌진들이 막 줄줄 막 터뜨린다고 얘기를 하고 할 네. 정도로 지금 되게 격앙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그런 거가 되게 큰 영향을 실제- 미쳤을 예, 것이다. 또 그래 유스 토마토인가 거기서 유스 토메이로, 유스 토메이로 거기 네. 매체에서 또 추가로 폭로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게 강선호 의원 관련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의원 관련된 네. 건지 모르겠는데 갑질 관련해서 뭐 단톡방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대화가 됐는데 그 대화가 살벌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도 네. 추가 폭로하겠다. 원래 내일인데 이제 강선호 의원이 이제 사퇴했기 때문에 폭로되지는 추가 보도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자, 네, 국민의힘이 일단 이진숙, 강선우가 줄줄이 날라갔고 이제 남은 안규백을 노린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안규백? 네, 안규백 국방부 안규백인데 장관. 그 전에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김현지 여러분 비서관 아시죠? 김현지. 김현지 비서관. 네. 이 김현지 이름이 이제 외우고 쉽죠. 김현지 비서관이 이제 네. 이재명 이제 의원 시절 이미 대통령 의원 시절에 보좌관했던 사람입니다. 네. 김현지 보좌관 있고 또 한 명 더 누구 있느냐? 김용채 보좌관 됐습니다. 한 의원실 보좌관 2명 있죠. 근데 이제 김현지 보좌관 총무비서관이고 김용채 보좌관은 지금 인사비서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의원실에 보좌관으로서 2명 전부 다 비서관으로 가 있는데 둘 다 인사와 돈을 다룰 핵심 지금 실세죠. 보직을 실세를 네. 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문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강선호 의원 사퇴할 때 김현지 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물러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김현지 그쵸. 총무비서관이라는 네.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얘기가 나느냐? 한겨레 신문에서 이걸 보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죠. 네. 친여 매체를 할 수 있죠. 네. 이 한겨레는. 근데 친여 매체에서 이렇게 김현지 비서관 이름을 탁 박아서 얘기한 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권력 암투가 안에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궁중 암투인 거죠. 지금 라인이 3개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이제 성남 라인,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변호인 라인,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라인 이렇게 있는데 이 3개 라인이 서로 물고 뜯고 음해하고 하면서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지난번에 왜 제가 논평을 낸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때 수해로 4명이 사망한 날 그날 저녁에 대통령실에서 뭐 했죠? 감자전 만찬을 했습니다. 아무리 비 올 때 먹는 음식이라고 하지만 네. 국민이 수해 피해로 4명이나 사망했고 수천 명 이짐이 발생했는데 현장에 있지도 않으면서 감자전 먹으면서 우리는 현장파! 라고 하면서 막 히히 그쵸. 웃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굉장히 비판이 많이 됐었는데 자, 그때 그 장면은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장만 만나기로 돼 있었대요. 의원실 국회의장만. 둘만 만나고 됐었는데 이게 어디서 조정했냐면 정무수석실에서 그 일정을 짰대요. 그런데 갑자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끼어듭니다. 누가 이걸 집어넣은지 아세요? 바로 이게 총무비서관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야. 원래는 대통령과 총리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의장 이 2명만 그림으로 가서 투샷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국무총리를 끼워 넣었다는 사람이 총무비서관에 있었다. 그리고 총무비서관이 끼워 넣으니까 정무수석실에서 네. 굉장히 이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화를 냈었다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안에 있는 대통령의 어떤 이벤트라든가 대통령의 행사에 대해서 서로 자기가 상투로 잡으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특히 가장 생사가 달린 게 결국에는 정치권에서는 인사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인사. 인사를 만사 형통이 아니고 만사 현통이라 그래서 김현지가 다 그렇죠. 좌우를 한다라는 그 그렇죠. 얘기가 이미 예.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한겨레가 어떻게 보면 네. 김현지 비서관을 제목에 그냥 딱 박아갖고 너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음. 김현지 비서관이 지금 굉장히 재산도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난 게 성남시에서 시민단체에 활동하다가 네. 이재명 전 대통령이 만났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딱히 다른 직업이 없습니다. 성남시 따라하고 경기도 따라하고 했는데 재산이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산이 혹시 이재명 재산, 차명 재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배소연 씨도 옛날 그런 의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80억 재산이 있는 것 때문에. 자, 김현지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재선 의원인 강서울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You are fire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일단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You are 그렇죠. fire 해가지고 네. 굉장히 어프렌티스에서. 굉장히 네. 유명해졌는데 그런 이제 연락을 할 정도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에서 가지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의중을 VIP의 의중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 있는
딱 그 통로라는 거죠. 그죠? 제가 보기엔 김현재 비서관한테 줄 서 있는 사람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예? 용산에서 저기 저 부산의 해운대까지 네. 줄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참 흥미로운 거는 강선우를 놓고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진영의 균열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우리가 이제 일극 체제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이재명이 한 인선 하나하나가 다 수포로 돌아갔거든요. 네. 하나하나씩 돌아간 네, 거 보면. 네. 근데 사실 그게 진영 내 반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 이라는 방향으로 또 이제 저들끼리 또 그 균열 난 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총 결집해서 결국에는 강선우도 저 안에서 결국에는 비토기류가 지배적이어가지고 물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좀 강선우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강선우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대표까지 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도 안 지켜주고 날린 거야. 그죠? 더민주혁신회가요 원회에 있는 가장 이제 큰 네. 큰 개파죠. 친명 개파 조직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그쵸.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22대 이제 총선을 하게 되면서 대거 입성을 합니다. 얼마 정도 했냐면 30명 정도 넘게 더민주혁신회에서 인사들이 배지를 달아요. 근데 더민주혁신회가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저희가 배지를 쉽게 달 수 있다. 그때 당시 대표 중에 한 분이 강 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강씨네. 근데 강 의원인데 김 의원인가? 하여튼 이분이 강 의원 맞아요. 맞죠. 네. 예. 이분이 전남 부지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남 부지사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시임을 많이 받았었는가 봐요. 광주에서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이분이 과거에 성추행 사건이 있습니다. 그 추행 사건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허위로 이제 해명을 했다. 그게 또 피해자가 반박을 하면서 벌금형을 받게 되면서 하여튼 안 좋은 그런 경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바닥에서 계속 남아있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아끼는 사람인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럼 전남 부지사 갔느냐? 지금 전남도지사가 지금 김영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 2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남도지사 2번 했고 그런데 전남도지사 한 번 더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이 강 의원이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 신임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을 자기 밑에 전남 부도지사로 임명을 해서 나중에 내년 지방선거죠. 그때 어떤 이제 지렛대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더민주혁신회의의 힘이 위세가 상당히 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출신이 바로 강선우 의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여기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더민주혁신회에서 지켜주지 못한 거죠. 그쵸. 결과적으로는 결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민주혁신회가 좀 힘이 빠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번에 공교롭게도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이제 다음 달 2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둘 중에 한 명이 되는데 이 경쟁 구도도 이제 심상찮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막판에 박찬대가 강선우 자진 사퇴에 공개적으로 끼어들었잖아요. 네네. 그거 보셨죠 어제?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시시각각 알려진 걸로 놓고 보면은 박찬대가 모르고 물러나라고 했었을까? 저는 사실 정치하는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난 딱 그때 저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네. 그때 생방송 방송 출연 네, 중에 네. 있었는데 네. 저 얘기가 바로 나오길 저거는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씨가 이제 사퇴한다고 해서 미리 알고 본인이 바로 적극적으로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SNS 올린 거다.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먼저 이제 여기서 네.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올렸고 그로부터 17분 뒤에 정말 사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박찬대 의원이 고맙습니다. 용기를 내서 네.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강선우 의원이 계속 밀고 나갈 줄 알았었고 실제로 정청래 의원은 강선우 의원 끝까지 우리 지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박찬대의 세트 플레이입니까? 아니면 박찬대의 오버입니까? 세트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김현지가 네. 김현지 비서관이 강선우한테 얘기를 했고 아마도 누군가 김현지가 직접 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박찬대 의원한테 살짝 알려준 것 같아요. 의원님 강선우 의원 정리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는 박찬대 의원이 알아먹은 거지 그 말을. 아하 오케이 알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SS 먼저 올린 거야. 그러면 당원들 보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야 박찬대가 대통령실하고 24시간 물샐 틈 없이 교감하고 있구나. 역시 대통령과 이제 일심인 사람은 정청래가 아니라 박찬대다라고 하는 신호를
이거를 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당대회 때 이 강선우 의원이 낙마한 거를 본인 전당대회에서 지금 뒤처지고 있는 지지율을 뒤집기 위한 역전하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 낙마를 좀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두 차례 민주당 경선이 있었는데 거의 30%대 30%대 60%예요. 네. 정청래가 60%고 네. 박찬대가 30%예요. 네. 압도적이거든요. 네. 이제 남은 이제 원샷 경선 남았다고 하는데 음. 만약에 정청래가 그래도 이기면 박찬대만 우스워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도 우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같이 도와서 끼워준 것처럼 그 됐는데 그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이제 덜 도와줘서 확실하게 지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든 도와줘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면 좋고 네. 지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더 이익이죠. 안 도와줘가지고 확실하게 지는 것보다 네. 도와줘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선택하는 게 더 그건 계산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대통령실도 이 일정 부분 개입한 것처럼 비춰지면서 이 민주당 쪽에서도 이걸로 말이 많은 거예요. 어제 오늘 계속. 네.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그러면 미칠 것이냐, 과연 박찬대에게 유리하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제 이거는 좀 아직은 미지수인 거고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참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요 수해 발생 때 계속해서 지자체장들 막 잡돌이하는 거를 계속 보여줬는데,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 국힘 소속 지자체장들이에요? 야, 이거 진짜 좀 구리. 비겁한. 세종, 그 다음에 또 한 거 더 있었죠. 구리 세종하고 또 어쨌든 국민의 네. 소속 지자체장들이 그렇죠. 오산까지 그렇죠. 맞아요. 오산까지 맞아요. 지금 이제 수해 상황에서 마치 사법기관장 사법기관장이라 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뭐 책임을 묻는 막 이런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 이게 전부 다 국민의힘 이제 기관 단체장이었다는 거 굉장히 시사가 큽니다. 이게 뭐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거예요. 국민의힘 이제 출신 단체장들이 재난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또는 일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질책을 합니다.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에 이 지역에 나올 지방 이제 단체장들, 지방선거에 나올 단체장들은 그거를 그림이라든가 오디오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서 내년 선거했을 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시켰을 때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지역의 단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활용하기 너무 좋은 액션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계산적으로 국민의 이제 출신 단체장들만 좀 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사실 엄격히 따지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반복되고 심하게 되면은 아니 예. 미국 생각을 좀 하지 지방선거 생각만 하고 있나? 그러니까 지금 국익이 달려 있는 미국과 네. 관세 협상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네. 내년 지방선거 하면서 지방선거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정치 공학적으로 재난을 정치적으로 정쟁 수단으로 쓰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비겁한 거고요.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지도자 중에서 가장 나쁜 지도자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지도자예요. 지금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이진숙 이제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죠. 이 부분도 얘기를 할 때 본인이 뭐랬는지 아세요? 아, 이거 내가 추천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추천 받았다는 식으로 해서 말을 넘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자기 책임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도 보면 재난 이제 수해 네. 피해가 생기니까 본인이 감자전 먹으면서 현장에 안 갔잖아. 감자전 먹으면서 웃으면서 현장파라고 네. 떠들었던 게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걸 반가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차적 책임은 지자체장이야. 이러면서 가만 안 두겠어. 막 이러는 거죠. 이거 얼마나 이게 웃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누워서 침 뱉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 뜻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치적 쇼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포석으로 둔 정치 행위다라고 네네. 전해 주셔서 자 끝으로 이 뭐 민주당만 이제 8월 2일에 당대표 뽑는 게 아니라 8월 22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뽑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당권 주자들 다 선언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정상. 근데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딱 요거까지만 좀 코멘트 주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하셨어요? 저는 불출마를 예상했습니다. 제가 초지일관 불출마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본인이 이제 나올 것처럼 약간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지한 바로는 일단 측근들이 한 7대3 정도로 압도적으로 나오지 마라 이번에.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뭐 여러분 네. 뭐 말씀 제가 드렸지만 피로감이 너무 크다. 한 번도 안 빠져 선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올 때마다 분란을 엄청나게 일으키면서 나왔었고 나와서 본인이 당권을 잡았을 때도 사실 평화롭고 우리가 또 신이 나고
그런 또 날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또 반복되는 것에 피로감과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나오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조기 대선 왜 일어나게 됐는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 얘기를 또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탄핵 옳으냐 그르냐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 문제 그리고 네. 이번 대선에서 본인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뭐 김문수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자 혁신하자 쇄신하자 이거는 미래로 가자는 얘기인 건데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순간 전부 다 우리 국민의힘의 이슈는 전부 다 블랙홀처럼 과거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등장은 곧 과거다. 이 숙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로 가는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이번에는 내려오는 게 맞다라는 그런 판단을 아마 주변에 있는 현인들은 네.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요. 차라리 아마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번에 한번 쉬고 내년에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거 한번 노려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조언이 아마 한동훈 대표한테는 결국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좀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동훈의 불출마가 유불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주자들에게는. 일단 첫 번째는요.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옴으로 인해서 뭐 찬탄, 반탄 이런 이슈는 들어가고 이제 자유 진영과 반자유 진영 간의 싸움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냐 선명한 야당으로서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전사의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에너지가 있고 누가 젊으냐 이런 문제가 이번 전당대회 큰 이슈가 될 거다 이런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2661-6915 전화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